안녕하십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 영국 왕실의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찰스 왕세자와 이혼을 하고 그 이듬해 그 다음에 1997년 일입니다. 20년이 넘은 일인데 그 다음 해에 그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숨지는 사고 모두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렇게 비극을 겪게 된 데에는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세계적인 BBC 방송에 그 한 기자의 협박에 의해서 다이애나가 자기의 사생활을 털어놓는 인터뷰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는 이 문제가 다이애나 그 당시에 비극 그 교통사고가 있을 때부터 그 BBC 인터뷰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BBC 그 당시에 기자가 다이애나를 협박해서 그 인터뷰를 성사시켰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BBC 측에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된 사실, 이걸 외신으로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터뷰, 문제가 된 그 인터뷰는 1995년에 BBC와의 인터뷰입니다. 그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애나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왕세자와 결혼할 당시에 이미 찰스에게는 내연녀인 카밀라 파커 볼스가 있었다. 이 카밀라는 지금 현재 왕세자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 생활은 다이애나 자신과 찰스, 그리고 찰스의 내연녀인 이 카밀라와 함께, 세 명이 함께 생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BBC에 나와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또 자신도 자신에게 그 승마를 가르쳐주는 그 교관과 혼외 정사를 했다는 사실을 그 인터뷰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증,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그 인터뷰에서 털어놓습니다. 이 인터뷰 하나가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영국에서만 영국의 인구가 5,800만인데 당시에 2,300만 명이 생방송으로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이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왕실과 사전 없이 이런 인터뷰를 이 다이애나가 BBC와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생활을 다 솔직하게 다 인터뷰에서 털어놨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의 그 갈등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다음 해인 1996년에 이 찰스와 다이애나는 이혼을 합니다. 세기의 이혼,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혼, 이렇게 모두들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뒤에 1997년 8월 파파라치를 피하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이 차량에 타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게 다이애나의 비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당시에도 그 BBC의 기자, 다이애나와 인터뷰를 성사시켰던 그 기자가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 나쁜 방법으로 인터뷰를 강압적이고 좀 이렇게 협박하는 형태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협박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사에서 BBC가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BBC가 약간의 협박은 있었지만 인터뷰 성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이런 형태로 무마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난해 11월에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동생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동생이 이 인터뷰를 주선을 했는데 당시에 BBC 기자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 철저하게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조사 결과 당시 BBC 기자가 위조된 은행 계좌 서류를 가지고 이 다이애나 측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 동생에게,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다이애나가 관련이 되는 각종 이런 비리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 위조된 은행 서류로 협박을 해서 다이애나가 그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다이애나가 그 인터뷰에 응해서 솔직하게 사생활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는 바람에 다이애나는 영국 왕실에서 더 고립이 됐고, 또 그렇게 되면서 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다이애나가 겪었던 그 편집증이나 우울증, 이런 질병들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비극이 일어났다.
BBC 측도 이 조사 결과, 이 조사를 착수를 한 것도 BBC가 좋다 이렇게 의혹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BBC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자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조건 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다이애나의 아들 둘이죠. 윌리엄 왕세손 또 해리 왕자가 BBC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이 외신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이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 얘기는 이겁니다. 당시에 그 위조 서류가 아니었다면 그 어머니인 다이애나가 인터뷰에 응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사생활을 그렇게 폭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이 왕세손과 왕자가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인터뷰가 그 강압에 의해서 나쁜 언론의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알았더라면 왕실 안에서도 좀 덜 불편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도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좀 줄었을 텐데, 그래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그 당시에 인터뷰가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채 다 모르고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BBC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어머니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BBC에서 강력히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또 영국 왕실에서는 충분한 사실은 알지 못했죠.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이애나비의 그 동생이, 사실은 자기가 개입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니까 BBC도 그렇다면 다시 조사해보자. 그래서 6개월 조사한 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이 얘기, 언론사의 그 협박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인터뷰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찰스와의 관계, 그 혼외 정사,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게 팩트, 사실로는 있었겠지만 이 인터뷰라고 하는 것,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생활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 방송에 공표가 되는 것들은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이 언론의 나쁜 관행입니다. 이 협박을 통해서 인터뷰를 주선한다든지 취재를 하면서 뭐 공갈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언론의 나쁜 관행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나 취재에 뭐 큰 회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일수록 이 취재하기, 나쁜 기사의 경우에 취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흔히 가벼운 공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직의 뭐 많은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게 하거나 또 다른 내가 알고 싶은 걸 취재에 응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행들도 정말 안 좋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정치인들과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기자들과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기자들은 다 이렇게 공표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뭐 불문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친해지면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그 정치부 기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취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도 이제 고쳐져야 할 게 아닌가. 이런 협박, 또 요즘에는 돈을 이용한, 그 파파라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제 돈을 이용한 이 취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행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윤리성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기자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뭐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돈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유명인들의 어떤 사생활, 뭐 혼외 정사를 비롯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인일수록 더 사생활이 공표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건 다른 국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남의 사생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해도 크게 뭐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와 조영남에 대해서 가수.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면서 미래에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 함께 성장해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갈라서기로 했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조영남이가 그 윤여정 씨,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도 이렇게 외도를 한 남자에 대한 뭐 통쾌한 복수를 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그 이혼 메시지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나름대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했고, 조영남 씨가 그렇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갈라선 부부긴 하지만 축하를 하면서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 주셨어요. 빌 게이츠의 그 혼외 정사 부분이 있고 조영남 씨도 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또 제가 그렇게 논평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남의 사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파묻혀서 이런 부분, 윤리적인 부분, 유명인의 어떤 사생활과 사회적인 관계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은연중에 있었다. 이게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를 보면서도 이 전문적인 능력 못지않게 그 자질, 그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나 같이 함께 묶여져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습관도 구태연한 자세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반성을 합니다. 그 빌 게이츠의 그 혼외 정사 이야기가 사실은 뭐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외신에서 워낙 쏟아져 나오니까 이 교차해서 점검해 보면 사실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조영남,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도 있고 또 좀 가짜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부분만을 추려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정도라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둔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적인 업적이 뭐 또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다 하더라도 그걸 노래를 잘 부르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으니까 뭐 다른 사생활은 뭐 묻어두고 간다,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언론의 잘못된 관행은 정말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유명인,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이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에 있어서의 윤리성, 이 부분은 언제나 꼼꼼히 챙겨보고 함께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왕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제가 어릴 때도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장수하시는 편이니까. 올해 제가 나이를 챙겨보니까 95세예요. 95세. 찰스 왕세자도 제가 어릴 때부터 왕세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왕세자인데 72세였습니다. 72세.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 왕세자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